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좋은 친구들에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새로운 뭔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산뜻한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들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NFT 1번,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게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수다방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타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타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타로 볼 때 받을 때 무료로 받습니까? 유료로 받습니까? 보통 온라인에서 뭔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유료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좋은 친구들 플랫폼 내에서 무료로 타로를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잘 봐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타로 채팅 상담방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타로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을 이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 EWGF님이 있는데요. 이분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타로 채팅을 타로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맞을 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받아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저도 타로 한 번도 이렇게 한번 외부에서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 타로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은 뭐 저의 타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실시간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이 좋은 친구들의 대표이신 이 보스님께 한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물어보니 이렇게 언제 시간이 나는지 확인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나 이런 부분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개인 DM이나 타로 채팅 상담방 통해서도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지 질문 개수 및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좀 그 초풍신권님 좀 모셨고요. 아니, 모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수락을 흔쾌히 해주셨고요. 또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친구들 서버에서 타로 상담 진행하고 있는 EWGF 초풍신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지금 그냥 시간대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시간대가 네. 정해져 있는 시간은 딱히 없습니다만, 보통 제가 깨어있는 시간, 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밖에 있을 때나 아니면 멀리 있을 때 일하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저는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이 타로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네. 2년 동안 그래왔고요. 자는 시간과 제가 밖에 있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네. 항상 문의는 열려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게 카드가 보니까 두 개로 보여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카드는 그 색깔 카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타로 카드는 아니고, 네. 약간 타로 상담을 할 때 제가 약간 맛보기용, 약간 몸풀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조 카드인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식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이거를 상담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평범한 타로 카드. 타로 카드 테마 중에서 좀 약간 비형 그림체를 사용한 그런 네. 타로 카드. 타로 카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비교적 최근에 산 덱이고, 저는 실제로 덱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네네. 지금 제 작업 환경에서는 이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인 이 덱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네.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뭐 고민이 있는 거나 요런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인 네, 걸까요? 우선 타로 상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순서는 질문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질문이 조금 제가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세분화시키면 3가지가 될 것 같고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2가지를 통틀어서 먼저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를 받고 한 가지 하고 한 가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묶어서 풀어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세분화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하나씩 먼저 질문을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운영한 지가 한 1년하고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 구독자 수가 많이 잘 늘어나고 뭐 유튜브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작년 뭐 12월은 막말로 그냥 이렇게 하면 올해는 구독자 10만 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조금 가지고는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작년 목표에서 올해 목표가 10만 명을 채우는 거다 이런 목표였는데, 요새 들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뭔가 유튜브가 하는 거는 꾸준히 열심히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유튜브의 이 방향이 좀 어떨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0에서 9까지 숫자를 하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8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카드로는 간단한 분위기를 잡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크 인디고라는 색깔이 나왔는데요. 네. 이 색깔은 짙은 남색. 남색이 의미하는 것은 희생 혹은 손해의 느낌입니다. 앞으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게 맞으시죠? 네, 방향성도 조금 고민이 있긴 합니다. 예. 이 카드가 일단 나왔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서 좀 상당수를 많이 희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가가 좀 많이 필요하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조금 네. 좀 약간 밝은 분위기의 색깔은 아닌데 네. 그냥 이게 나왔다고 해서 뭐 네. 앞으로 나올 카드도 좀 되게 어두운 분위기 카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방금 그 숫자 부른 방식으로 총 6가지의 카드를 더 뽑을 건데 네. 자, 이번에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6번 불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 부른 숫자를 2번 이상 불러주셔도 됩니다. 7, 7, 6, 1, 2, 3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숫자가 1이었나요? 네, 1입니다. 7, 7, 6, 1, 2, 3. 뽑은 순서대로 그 해석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뽑은 카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뽑은 카드대로 그 1번에서 1, 2, 3, 4, 5, 6 순서대로 네. 해석이 진행될 건데 맨 처음에 뽑은 카드가 체리엇이라는 카드, 전차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현재 그 유튜브를 활동한 기간에 비하면은 꽤 승승장구를 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좀 그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룬 케이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체리엇 카드는요, 약간 하나의 목표 설정을 가지고 약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거침없이 진격한다의 의미의 카드인데, 저는 사실 유튜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깊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3만 명 정도의 구독자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한 뭐 1년, 2년 혹은 3, 4년을 투자해도 구독자 수가 한 10,000명, 20,000명대 또 안 되는 유튜버들이 사실 대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불문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좀 한 3만 명 이상대 구독자 수를 모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목표의식이 되게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에 나온 카드가 파이브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혹시 유튜브 활동을 한창 하던 중에 그 슬럼프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슬럼프가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슬럼프가 찾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하락세로 가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계기가 되는 해프닝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해프닝은 그 전에 훨씬 더 과거에 있었지만 그 과정을 좀 잘 극복해서 뭐 지금의 과정까지 왔고, 지금은 뭔가 해프닝이 있거나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이 카드를 설명드리자면은, 네. 총 컵은 성배의 개수는 5개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3개의 성배가 쓰러져서 지금 쏟아져 내렸죠. 근데 반대쪽은 2개의 성배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그 검은 넉마를 두른 사람은 이 쓰러진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 검은색 넉마를 둘렀다는 의미가, 일단 검은색은 타로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색깔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런 말을 배우신 적 있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처럼, 한 번 그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건 쉽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내 실수든 혹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약간 안 좋은 일이 한 번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질문자님은 약간 과거에 좀 안 된 거에 좀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좀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쓰러진 쪽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좀 실수를 했고,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잘 될 걸 생각하면 되지, 이런 해석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사람이 이쪽 쓰러진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과거의 상처나 좀 좋지 않은 기억, 힘들었던 시기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를 보자면은, 저는 이 힘든 상황에서 슬럼프에서 어느 정도 약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혹은 이미 어느 정도 극복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이지 왕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이 카드를 해석하기 전에 그 질문자님 혹시 원카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네, 타로 카드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로 카드는 그 원카드와 구성이 거의 99%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카드를 보시면은 그 계급 카드가 있어요. 네. 왕과 여왕, 그리고 장군을 이면은 킹, 퀸, 그리고 잭 네. 카드가 있는데,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로 킹 카드가 있고, 왕을 상징하는 킹, 여왕을 상징하는 퀸이 있고, 장군 대신에 그 잭 대신에 그 기사를 상징하는 나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 계급인 페이지, 시종이라는 계급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자면은 아직 배울 게 많은, 가진 게 많이 없는,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인 부분에서 되게 무궁무진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창 배워야 할 좀 미래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페이지 완드라는 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혹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그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설레임에 부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안 좋은 일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혹은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될 끝마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내가 좀 더 유튜브를 좀 더 약간 좀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수준 높게 채널을 운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개의 성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네. 혹시 지금 채널 운영을 혼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동업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나와 정말 그 마음이 잘 맞는, 연애운에서는 뭐 나와 정말 잘 맞는 연인, 친구 관계에서는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좋은 사업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편집자를 구하셔도 좋고요. 혹은 어떻게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찾고 함께 동업을 하는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 다음에 나온 카드가 4개의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2개의 컵에 이어서 4개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보편적으로 권태기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카드입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1년 반 정도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네. 좀 되게 하기 싫다, 오늘 되게 좀 영상 편집하기 귀찮다, 영상 찍기 귀찮다라는 생각을 좀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네. 그냥 뭐 귀찮아서 쉬고 싶다는 아니었고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 기준으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하는 시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까요? 개수로 말씀하셔도 되고 시간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일주일 내내 일단 영상을 올리고 하루에 보통은 지금은 9개 정도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9개. 네. 하루에 9개에서 일주일이니까 63개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70개 올리는데 요즘은 70개까지는 못 올리고 보통 한 60개 정도 올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다시 열심히 좀 약간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유튜브 활동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숙제나 과제, 시련 같은 느낌이라고 해석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이상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장 극복해야 할 태도는 바로 나태함. 아까 저한테 이 녹화를 하시기 전에 좀 약간 금전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약간 개인 사정적으로도 약간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분명히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네. 되게 좀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일만 하다 보면 또 번아웃이 올 수 있고요. 네. 저도 이 타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번아웃이라는 게 언젠가는 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타로의 영상을 9개나 만드실 정도면 약간 이런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다 하기 싫다,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좀 무념무상의 스탠스가 될 수도 있다. 네. 이거를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카드,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사실 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기를 당해서 돈을 좀 많이 제가 뭐랄까 이 그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좀 그 같이 모으던 그런 자금까지도 제가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투자를 이거를 영상으로 써도 될 법한 얘기인가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미 제가 이전에 그 돈을 잃었다라든지 얼마를 잃었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재조명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좀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똥을 치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뭐 그런 이제 사기 방지 영상도 찍고 뭐 다양하게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신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네요. 네. 이 카드는 그 투한드, 두 개의 막대기, 야망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 사람의 이쪽 손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야망이 큰, 야욕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넓은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욕심이 큰, 좀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내가 사기 당한 금액만큼 다시 좀 어떻게 복구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네. 이 카드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내가 과거에 사기 당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목표 설정을 잡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네네. 사실 살면서 이게 좀 크고 작은 사기 건수가 하루에도 한 몇십 몇백 건씩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돈을 되게 많이 벌면은 그래 나도 예전에 뭐 사업하다가 뭐 돈 많이 날려먹은 적이 있었고 뭐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복구하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돈을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거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카드가 네. 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자리에 나온 카드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은 그래도 다 좋은 분위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겨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부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상황,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기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의 말의 단어잖아요. 희생이란 말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쉬고 싶은, 놀고 싶은, 좀 약간 휴가를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조금 약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나는 지금 놀지 않고 내 개인적인 휴식 시간은 조금 약간 보류해두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하리라, 나를 위한 개발을 하리라, 약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많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사실 뭐 여기서 말씀하시는 희생이 그냥 저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 그 단어의 희생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포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에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밖에서 또 하는 이런저런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요. 사실 저는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뭐 밖에서 일하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유튜브에 시간을 쏟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희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드릴 질문이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연관돼서 아까 2가지가 될 수도 있고 3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주변에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뭐 결혼하기 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이후에도 뭐 친구들이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살고 그냥 가족하고만 연락이 오면 그냥 연락하는 정도, 그냥 이런 정도로만 뭐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많이 신경을 못 쓴다, 아내한테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 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빠, 가장 남편은 네. 어떻게 보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책이잖아. 네. 가장이라는 직책이. 네. 뭐 20대 때, 10대 때야 뭐 친구들이랑 놀고 애인이랑 놀고 여행 가고 이런 순간 자체 하루하루가 되게 아주 좀 내일이 기대되는 순간이 되게 많이 펼쳐지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희생한다는 게 좀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내가 조금 약간 힘들더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혹은 뭐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지금은 힘들지언정 나중에 좀 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은 아껴 먹는 게 더 맛있다는 말이 있잖아. 네. 매일매일 놀다 보면은 그 다음날도 약간 똑같은 일생, 하루하루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힘든 시기를 충분히 겪고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좀 내가 좀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약간 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기존에 만나셨던 친구분들 혹은 와이프분이랑 뭐 어디 외식도 하고 뭐 여행도 하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뭐 고민이기도 했고, 사실 좀 뭐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지금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상 이런 고민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유튜브 하면서 사실 이런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을 평소에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악플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고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사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새는 뭐 그런 악플들 사실 뭐 제가 아예 대응 자체를 안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한 몇 개월 동안 뭐 되게 그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일에만 이렇게 몰두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또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유튜브가 고정적인 이런 생활이나 생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또 뭐 약간 파생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제대로 안 풀리는 것 같다. 사실 그게 좀 전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이게 뭐 집 문제도 좀 있어요. 사실 뭐 옆에 건물이 지금 뭐 좀 싱크홀 뭐 이런 것도 좀 생긴 걸로 추정이 돼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건물에 대한 피해가 되면은 뭐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에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저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좀 듣다 보니까 도대체 갑자기 왜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으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근데
또 이렇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정확한 뭔가 결과? 아니, 정확한 결과, 뭐 100%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뭐랄까, 의존을 하고 싶은? 의존보다도 좀 뭔가, 좀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어떤, 네. 사실 남성들이 네. 보통 지인들이랑 뭐 술자리를 가질 때 뭐 한 20, 30대 때는 뭐 군대 얘기 아니면은 뭐 자기 이성 친구와 관련된 얘기 뭐 아니면 뭐 잡다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술자리에서도 막 돈과 관련된 얘기가 서로 오고 간다고 들었거든요. 뭐 주식 얘기, 뭐 어디 주식이 많이 올랐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 코인이 이번에 무조건 안 사면 손해보는 손해가 좀 많이 됐다더라, 아니면 이 코인을 무조건 사야 된다더라, 아니면은 뭐 어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어디 땅 값이 많이 내려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나이를 먹게 되다 보면 네. 돈을 불리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들의 숙명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녹화를 잠깐 여기서 중단하고, 네네. 여기서 요거를 녹화를 잠깐 중단했던 이유는 이후에 그 좀 목을 좀 축이시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어가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거 잠깐 뭐 중단하고 이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고민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제 뭔가 미래? 이런 고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들어보셨을 때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그 집 문제 관련해서 제가 뭐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이사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사를 결정하게 됐고, 지금 여기 집에서 산지 2년이 안 됐는데, 지금 앞으로 갈 집도 알아놨고, 그 집에 갔을 때는 전 최소한 4년에서 6년 그 이상은 살고 싶은데, 좀 무탈하게 좀 주변에 뭔가 사건 사고 없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지, 요런 거를 조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0부터 9까지 숫자 하나 불러주세요. 네, 3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색깔이지만 이번에는 블루가 나왔습니다. 남색과 블루, 인디고가 아닌 블루, 파랑색이 나왔는데, 네. 파랑색은 자유를 상징하는 색깔. 이 파랑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옷 중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좀 누가 입어도 되게 좀 막 튀지 않고 막 안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옷이 몇 벌 있죠. 네. 흰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그걸 제외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랑 색깔 옷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지 않기가 힘든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으로 치면은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되게 성실한, 큰 사고 치지 않는, 이 파랑 색깔의 되게 좋은 점을 설명하자면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좀 좋지 않은 점을 얘기하자면은 약간 얘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지향적,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분위기 자체는 뭐 사소한 뭐 문제야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엄청 큰 사건, 지금 처한 상황처럼 약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만한 일은 생기기 어렵지 않을까,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카드를 총 4번 뽑겠습니다. 0에서 9까지 숫자 4번 불러주시면 됩니다. 9, 1, 3, 2요. 지금 심정이 네.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약간 한편으로는 약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설레이는 감정도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죠? 네. 일단 뭐 사실 이사를 지금 굳이 뭐 안 가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막상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유독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뭐 여기서 집주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건물이 무너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분들이 책임지면 된다 약간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이 뭐 일찍 무너지지 않으랴라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2년도 안 살았는데 이런 건물이 벌써 무너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2년 더 연장해서 한 4년까지는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2년도 안 살긴 했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되게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 중인 집은 네. 혹시 신축 건물인가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집이 좀 하자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하자도 되게 많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을 하긴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좀 하자가 많았죠. 아, 네. 맨 처음에 나온 카드가 네. 타로 카드에서 제일 좋은 의미로 통하는 카드 중 하나인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별 카드. 네, 희망을 상징하는 카드 혹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사실 이 카드는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크게 와닿는 건 없지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희망에 부푼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타로 카드는 좀 스토리텔링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타로 카드에서 제일 좋은 의미의 카드, 이게 메이저 17번 카드입니다. 17번째 카드예요, 타로 카드에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드 전에 나오는 16번째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제일 안 좋은 의미로 적용되는 카드입니다. 지금 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그 16번째 카드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의미의 카드예요. 최악의 카드죠. 근데 그런 상황을 겪고 별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래도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진 않았구나. 네. 다시 일어날 그 희망이 보이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사만 가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 두 번은 일어나지 않겠지. 거기서는 오히려 더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 그런 기대에 지금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다음에 나온 카드가 두 개의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가끔 왜 나에게 대체 이런 일이 생길까? 평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이 솔직히 인생에서 한두 번, 두세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 왜 나에게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네, 이 두 개의 소드 같은 경우는요, 이지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결정을 회피할 수 없는. 근데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검을 진 사람은 지금 눈을 가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약간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약간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다른 사람에게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걸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살겠다. 그냥
그냥 눈앞의 현실을 내가 좀 인정하기 싫다. 현실 도피성이 짙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사를 한다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였죠. 사실 선택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되게 진짜 선택하는데 고민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해봤어요. 건물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될까부터 해서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삼풍백화점은 한 6년 있다가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집도 6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쓸데없는 생각부터 고민까지 많이 했는데, 근데 또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은 6년 뒤에 이런 게 건물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일단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선택, 합리화적인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다음에 나온 카드가 저티플 정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정의라는 게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카드에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명확한 그 부실공사가 맞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싱크홀이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생긴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저 납득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 이사를 가는 곳은 막 그런 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뭐 예산을 줄이려고 약간 싼 재료를 썼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 기둥의 두께를 뭐 축소를 시켰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기는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건물 자체가 막 무너진다라던가 막 이렇게 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가족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저의 의견도 있었지만 가족 뭐 아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뭐 어머님 부모님 뭐 부모님하고도 이런 부분 상담을 해봤지만 이건 옮겨야 된다. 이건 당장 옮겨야 된다. 일단 거기 좀 찝찝하다. 왜냐면 지금 뭐 여기 뭐 화장실 쪽 벽 약간 밖에 약간 외벽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좀 금이 가 있는 상태예요. 몇 군데 금이 가 있고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히 타일 교체만 몇 개 해주면 된다. 그건 큰 문제 없고 건물 부실 공사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뭐 이런 답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그걸 얘기한 지가 벌써 한 3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교체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 당장 이걸 옮겨야 된다. 일단 당장 이사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주변에 뭐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6개의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전체 중에서. 총 78장의 카드 중에서 네. 한 장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카드를 고르는 편인데 이 카드가 되게 엄청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엄청 절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아닙니다. 네. 이 카드를 일단 그림을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 나룻배에 지금 그 뱃사공이 있고 네. 약간 난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배에는 그 검이 6개 있습니다. 네. 검이라는 요소 자체는 그 타로 카드에서 약간 고통, 스트레스, 좋지 않은 기억, 시련을 의미해요. 대부분. 네. 이 6개의 검은 약간 이 사람들이 겪은 약간 고통이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넓은 바다를 이 조그만 나룻배로 건너왔어요. 이 사람도 되게 좀, 이거, 이 조그만 나룻배에 구멍이라도 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혹은 이 뱃사공도 조금 약간 그 두렵지 않을까요? 이 넓은 바다를 고작 이 조그만 나룻배 하나
의존하면서, 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이 바다를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는 되게 고요하고 잔잔한데 이 배의 밑부분에 있는 쪽은 지금 파도가 일렁이고 있죠. 네. 자, 이 말인즉슨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이 파도가 일렁이는 되게 거친 바다를 항해를 해온 것. 이 사람들이 이동해왔던, 걸어왔던 길이 아주 험난한 길이었다는 거를 표현하는 그 요소인데, 근데 앞에 펼쳐진 곳을 보시면 육지가 있습니다. 목표에 거의 다 왔다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바다에는 그 파도가 일렁이고 있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예요. 이건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거의 다 도달을 했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혹은 그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카드입니다. 자, 이제 이사 준비를 하는 데까지 혹시 그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길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딱 일자가 결정되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 뭐 어차피 곧 계약서는 이제 쓸 텐데 뭐 그 계약이 취소될 수는 없고 이미 그 금액을 막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이러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또 집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한 3, 4개월? 길면 한 4개월 정도 될 것 같고 짧으면은 뭐 3개월 이내가 될 것 같아요. 그 처음 이사를 하시는 그 집이 네. 막 어쩌면 지금 사시는 거주지보다 썩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다만 거기서 살다 보면은 그래도 이사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집으로 이사하는 건 그동안의 이제 고생을 이제 다 청산하는 이제 그 고생 끝 행복 시작의 그 첫 단추를 깨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됨으로써. 네. 약간 이제 좀 힘든 거는 다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네. 메모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타로 상담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고요.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타로 상담 그 후기를 남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정말 강추고 무료다라는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